저희는 오로카 판교팀에 있는 제시카 팀이고요.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좀 줄었어요. 오프라인 모임을 크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4명 이하로 했고, 그때 이제 저희 팀 한 분이 이제 제시카라는 이름을 쓰자 해서 이제 오로카 판교 내 제시카 팀이 됐습니다.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제 리드를 맡고 있는 이창환이고요. 뒤에 이제 최병기님, 장성숙님 따로 같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듯이 저희가 이제 취미로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메이킹, 그리고 그 취미로 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거 교육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듀케이션까지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로스 메이킹 앤 에듀케이션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교 모임에서 스피노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4명 이하로, 그리고 로스를 직업으로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비슷한 위치고요. 20대부터 60대까지 있습니다. 좀 전문가 집단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오로카 판교 모임에다 카톡에다가 사람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했고요. 그래도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평균 4명에서 5명. 네.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이제 계속 저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주로 저희 모임 인원들이 미검역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미검역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요. 저기서 로보파를 만들다가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더 이상 그 스터디 카페를 가지를 못하고 옆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이제 좀 주의를 해서 계속 작업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천대 저희 주인장이신 그 최 대표님 사무실에서도 많이 했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특정 방이 아니고요. 그냥 로비에서 했습니다. 방을 못 얻어서 그냥 로비에서 그냥 쭉 테이블 하나 있는 데서 계속 했고요. 그리고 미검역 내에서 저 구석에 처박혀서 화장실 앞에서 계속 로보팔을 조립했습니다. 제 로보팔은 미검역 화장실 앞 벤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은 여기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노안이 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 멀리 걸 봐야 되는데. 예. 프로젝트 진행 방법은 아마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취미 모임이다 보니까 자료 공유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 어느 분이 보니까 노션이 좋다, 그걸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노션이다. 그래서 노션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 보면 이제 노션의 뭐 설명부터 회로도, 3D, BOM, 온갖 만드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이제 노션이 안 좋은 거는 거기 코드를 뭐 관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GitHub 주소, 그리고 뭐 구글 드라이브 링크 이런 걸 걸어놨고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는 뭐 제슨 이미지, 그리고 AI 코드인 콜앱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링크를 달아서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AI를 조금 쓰거든요. 그래서 욜로를 쓰는데 그 욜로는 학습을 할 때 콜랩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네, 그리고 온라인 미팅은 뭐 줌하고 구글을 써봤는데 줌이 훨씬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쭉 쓰고 돈을 안 들이려고 40분 하면 끊고 다시 또 40분 하고 또 끊고 이렇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투표,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했기 때문에 n분의 1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분의 1 저런 거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했는데 저기 보이시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제 업무입니다. 리더라고 말을 하는데 리더가 아니고 잡부입니다. 문서 쓰고 구글 링크 공유하고 미팅 카톡 잡고 n분의 1 정산까지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병기님이 조금 나누어져서 다른 좀 더 멋진 작업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총 4개를 했는데 그 중에 3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는 특이한 게 없어서 뺐고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시카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카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라서 이게 잘 안 되네요. 자동차라서 이제 물체를 따라가는 거, 위에 2개가 물체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AI로 교통신호등을 학습을 해서 교통신호등에 따라서 자동차가 서고 가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밑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게 저희가 보니까 한 2021년부터 시작했네요. 예,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제시암이라고 해서, 제시카 쓰는 거 아까우니까 이제 로봇팔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그대로 로봇팔에 적용해봤고요. 로봇팔은 그러면 단순히 이제 물체를 따라가는 거를 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시암은 무브잇이라는 게 있더라. 누가 무브잇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무브잇을 시도해보게 됐습니다. 그 2 프로젝트를 끝내고 좀 쉬다가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 뭔가 재밌는 걸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시카2라는 걸 했고요. 제시카2는 위에와 좀 성격이 다르고 그냥 로스 1 멜로딕 내비게이션입니다. 저거 하면서 꽤 어려웠고요. 그냥 지도만 그리면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슬램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슬램에서 계속 헤매다가 최근에 보면 거의 마지막 모임이 2주 전이죠.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드디어 내비게이션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그냥 그림 보시면 왼쪽이 제시카고요. 중간 그림이 제시암인데 중간 그림이 무브잇을 하는 그림이고요. 가장 오른쪽 그림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요거 자동차는 여기하고 여기 보시면 거의 저희가 DIY 하는 게 보이죠. 뭐 상용 제품이 아니고요. 제시카 같은 경우에는 상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요 제품 만들 때 경기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럴듯한 안정된 자동차 플랫폼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시카 프로젝트는 참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최 대표님이 누가 멋진 강의를 만들어 놨다 이걸 들었거든요. 김수영 님이 이제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2개가 뭐냐면 왼쪽에 이제 자동차를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색 필터를 써서 녹색 물체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요 2개만 따라 하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초기 시작하는 목표. 아주 단순해서 요 정도는 제가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을 했고요. 초보자로서도 한번 해보자 시작하게 됐고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성과를 다 이루었죠. 왼쪽 위에가 운전, 오른쪽 위에가 이제 색깔이 아까 녹색인데 그냥 오렌지색으로만 바꿨습니다. 따라가는 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욜로입니다. 요 2개가 욜로고요. 요걸 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게 좀 빛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 욜로4가 좋다더라. 그래서 욜로4를 넣어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 요거는 따로 학습한 건 아니고요. 프리트레인 모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등을 만들어서 아까 녹색 보이시죠? 녹색이면 자동차 출발하고 요 빨강색 보이시죠? 빨강색 보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짜봤습니다. 요게 아마 지금 방향을 할 텐데 요거 모터가 움직였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시카 프로젝트를 끝냈고요. 끝내지 않았네요. 좀 더 많습니다. 원래 요 첫 번째 자동차에만 넣으려고 했는데 뒤에 발표하실 제스만께서 이런 자동차도 붙여줘. 이런 자동차도 붙여줘. 계속 자동차를 붙였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뭐 각종 모터 드라이버, 각종 모터를 해서 쭉 붙이는데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아마 기트허브가 제가 한 6, 7개를 만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잘 아직 몰라서 기트허브만 계속 만들었습니다.
요까지 해서, 요거는 BLDC 모터니까, BLDC도 결국 DC 모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드라이브만 작동하게 하면 됩니다. 제시한 목표는 뭐, 이게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ODF 원그리프로 설계를 했고요. 그냥 아주 싸게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로봇팔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앞에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빨간색이 앞에 거에서 변경된 걸 알려주거든요. 무브인만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주된 기능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운전하는 거. 여기 보이면 게임패드로 운전을 하죠. 운전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 물체 자동차하고 차이점은 이제 집어 올리는 거죠. 집어 올리는 걸로 바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버전인데 연로로 물체를 인식해서 집어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개만 잡아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했고요. 마지막 버전은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물체를 잡아서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요까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Move It으로 넘어갔습니다. Move It은 두 가지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쪽이 플래너고요. 플래너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RBG에서 움직이는 대로 요 실제 로봇팔이 움직이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옵셋이.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요 스테이트 퍼블리셔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RBG의 로봇팔과 실제 로봇팔이 같이 동기화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 두 과제를 끝내고 다시 시작한 과제가 제시카2고요. 여기 보시면 제슨, 배터리팩, 요게 아두이노 나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도 바퀴를 움직이는 구동부에 대해서 코드를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로보티즈 거는 좀 비싸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분이 로스 시리얼 된 아두이노 코드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코드를 이제 써서 RP 라이다, IMU, 인코드가 있는 DC 모터 이렇게 연결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각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도 그리는 거예요. 이 지도는 다 저희 집 거실입니다. 제가 방에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내비게이션을 성공했을 때, 요것도 첫 번째 버전이고요. 여기 자동차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으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여기서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만들기가 꽤 어려웠어요. 파라미터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바꿔도 자동차가 출발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도를 제대로 못 그렸는데 결국은 모터를 바꿔서 지도를 제대로 그리게 됐고 파라미터도 바꾸다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희 아까 노션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션 주소를 이제 저희 PDF 드릴 때 있을 거고요. 요 PDF로 들어가시면 원본이 되는 코드부터 이제 아두이노 코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여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해 보니까 코드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법들이 못해서 그냥 ESP32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면. 혹시 꼭 될 데가 없는데? 그냥 여기다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연결돼 있나요? 지금 제 거랑 이분 거랑? 모르겠어요. 혹시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그러면
장성숙. 장성숙. 이거 아닐까? 이거 같죠? 그죠. 제스마모 네. 실테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요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레이저 포인터고 여기 슬라이드 요거, 왔다 갔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도 모르고 문서 폴더가 뭔지를 모르고 내 컴퓨터가 뭔지도 몰라서 2주를 헤매다가 아두이노에 이제 입문을 한 장성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두이노맘으로 부르다가 제슨나노를 접하고 제슨나노 앰베서더 1호가 되었어요. 여성 1호, 아시아 여성 1호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로스를 접해서 지금 판교 오료카 팀에서 깍두기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스 메이킹 앤드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에듀케이션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사람이 접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과 배운 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 움직인다. 어디를? 네, 그거요. 네. 아, 네. 저에게는 인생 영상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얘는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저에게 오마주 해준 영상이에요. 15명의 스텝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작년 여성의 날에, 세계 여성의 날에 업로드를 본사에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분이 이제 고영이라는 분인데 아들 같은 친구 같은 네, 그런 분이에요. 이분 덕에 이제 원자력연구원 유영균 박사님, AI 프렌즈라는 단체가 엄청 크거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네, 애틀이 대전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그런 AI 프렌즈는 굉장히 볼륨이 큰 데인데 이제 거기 초대받아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덕에 이제 네이버에서 커넥트 재단에서 하는 작년 SEF 2022에 초대받아서 키노트 연사로 네, 제가 강연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제가 요즘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써가지고 키워드를 텍스트를 몇 줄 딱 넣으면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저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제슨나노, 취미, 챗봇 이런 걸 주제로 했더니 저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으나 인공지능으로 저런 식으로 다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올해 초 아주 전 세계를 달고 놓은 챗 GPT 저도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썼더니 이렇게 네, 자세하게 로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노드, 토핑, 메시지 우리가 다 쓰는 내용들이죠. 처음에는 사실은 퍼블리싱이 뭔지 사실 그딴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어서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젯봇을 접하게 된 거는 2019년이에요. 19년에 스마트 미러를 만들었죠. 심프라는 메이커가 올려놓은 그 자료들을 보고 라즈베리 파이로 스마트 미러를 만들었는데 얘가 잘 되더니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왜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스텝으로 활동하시는 최기남 대표님을 찾아갔죠. 그때 내 옆에서 어떤 분이 이 젯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그 젯봇에는 라이다도 달려 있었고 카메라도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건 또 뭐예요? 너무 놀랬죠. 신기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아두이노 RC카 만들고 좋다고 하던 아줌마가 이 라이다하고 카메라에 완전히 뻑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나중에 해봐야지. 왜냐? 최기남 대표님이 뭐라 그랬냐면 복사 붙이면 돼요. 스마트 미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죠. 여기에 꽂혀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두이노로 사종 로봇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사종 로봇을 만드는 걸 때려치고 제슨나노를 얹어가지고 로봇 만들어요. 사종 로봇을. 김수영 씨 자료를 보고 야, 근데 움직일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로카 판교 그 제타님을 만난 건 저한테 행운이었어요. 제시카 그 젠레이서를 할 때, 우리 조립할 때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두이노도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타의 IoT 블로그도 있고요. 뭐, 어디 블로그도 있고요. 어디 블로그도 있고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내가 제타예요.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타요? IoT 블로그 제타의 IoT 블로그, IoT 나들이 그 제타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완전히 인싸분을 내가 옆에서 보고 같이 조립을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동아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환님 덕분에 제가, DCRC 가지고 만든, 싸구려 DC 모터 가지고 만든, RC카에, 아두이노 RC카에 제슨을 얹어서 코딩을 이제 하는 걸 해주셨죠. 엄청 많은, 이분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학생들하고 그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부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럼 환갑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59년입니다. 59년생이에요. 7학번이에요. 근데 동아리를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에게 로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창고에 10만 원 주고 산 장애우들이 타고 다니는 스쿠터 있죠? 그걸 샥 개조를 해가지고 안전뱅이 자동차 만든 게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라이다 달고 카메라 달아서 65세까지 만들어 보는 게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로라 보는 거하고 그거 만드는 게 내 인생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배웠는데 제가 아두이노를 하면서 창직을 하게 돼요. 창직이란 말 뜻 아시죠? 저는 취미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메이커 교육이 붐업이 되면서 아두이노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코딩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셨냐면 스크래치에 올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만 보는 게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에 올인을 했죠. 네. 처음에 불이 안 켜져서 되게 고생했는데 그게 RGB가 LED 형태가 에노드형이 있고 캐소드형이 있더라고요. 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죽어도. 검색해서 비교를 해도 코드도 다 똑같은데 왜 안 되지? 신경질 나서 나중에 이거를 그러면 그라운드에 꽂아볼까? 팍 꽂았더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도 있고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현실적인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눈이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강의를 할 때에 너무 오래된 올드 버전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슨에 올인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민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앰베서더 모임에 갔다가 고국영 교수님을 알게 되고 고국영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하는 강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요거 가제보예요. 가제보. 작년에 제가 가제보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소망을 이루고 네, 영상에 나와서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DCRC를 만드는데 학교는 돈이 없죠. 아두이노 RC카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조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페북에 박병일이라는 분이 L298N 2개를 해가지고 회로를 딱 하나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하게 됐는데 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네, 그라운드에 연결을 안 해서 그런 거였다. 네, 그라운드 네, 그런 경우 많았죠. 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초짜리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저에게 제가 엔비디아 앰베서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내가 성일곡 그 다음에 광명북고 상탑초에서 프로젝트 한다고 신청을 했더니 고맙게도 28개의 제슨 나노 2GB를 주셨어요.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받고 나서 몇 달 있다 그 반도체 폼기 때문에 제슨이 가격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저걸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인데, 네, 요거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게 오마주해준 영상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정말 영광이고요. 네, 잊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영상만 하면 돼요. 잠깐 스탑. 소리가. 워낙에 유명한 영상에 저도 봤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작권 이 얼굴 이미지 학생들한테 다 부모님한테 가서 서명 받고 그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촬영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15시간 동안. 엔비디아 공식에서 나왔어요. 11만 명의 구독자한테 엔비디아 본사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이거 처음 나와서 저도 봤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처음 뵙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워낙에 자주 해가지고 네, 이번에 참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표도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네. 원래 오로카의 모토가 오늘 약간은 로스 약간 전문가분들이 이제 여사님들 모시긴 했지만 원래는 로스 메이킹 혹은 로봇 메이킹 약간 그런 계열이거든요. 로봇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학생분들, 직장인들, 그냥 시비를 하고 싶은 분들 모두 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발표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되게 뒤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 셀프 코스가 있어요. NLP, 그 다음에 제슨 나노,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도 받을 수 있고, 서티피케이션 받은 다음에 PPT나 같은 거 가지고 자기가 프로젝트 한 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쪽에 보내면 걔네들이 스페셜리스트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해서 저는 인터뷰 1시간 20분 동안 빡세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앰베서더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를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